이강인 선수의 새로운 팀으로 스페인 일부 마요르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마요르카는 왜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는지, 또 현재 마요르카에는 일본의 쿠보가 뛰고 있는데요. 만약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로 이적하게 된다면 이 쿠보와 함께 뛰는 것, 공조는 가능한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강인 선수와 현재 소속팀인 발렌시아의 결별은 사실상 확정된 거죠. 발렌시아가 이번에 브라질 출신의 새로운 공격수 한 명을 영입을 했습니다. 2부 바야돌리드에서 뛰는 마르코스 안드레 오피셜을 좀 띄웠습니다. 많은 축구 팬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스페인 라리가는요, 팀당 넌 이유, 그러니까 비유럽 선수를 3명까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발렌시아는 현재 3명의 넌 이유가 있죠. 이강인 선수, 막시 고메스, 그리고 새로 영입한 알데레테, 이렇게 존재를 했죠. 근데 이 상태에서 마르코스 안드레가 들어오게 되면 4명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등록 규정상 1명을 빼고 등록이 돼야 되겠죠.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나갈 것 같습니다. 뭐 잘 됐죠. 이강인 선수도 팀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라고, 그래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? 또 계약이 이제 1년 남았는데 이강인 선수의 입장도 그랬고, 또 발렌시아 쪽 입장에서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보내야지만 일정한 이적료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찌 보면 이해가 맞았던 그 이적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팀을 떠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어떻게 결별을 하냐라고 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데요. 크게 보면 2+1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임대를 포함을 해서 이적하는 방법이 있죠. 말 그대로 팀을 떠나는 겁니다. 그게 임대의 방식일 수도 있고 이적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아마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임대라고 하는 건 어쨌든 발렌시아에 적을 두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적을 좀 더 원하겠죠. 완전 이적을.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일주일밖에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안 남았는데 마땅한 임대나 마땅한 이적 팀이 나오질 않아요. 그럼 어떻게, 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억지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. 또 발렌시아도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. 그냥 뭐 팀도 없고 그러면 어디 팀을 옮길 수가 없어요.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?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. 등록이 안 됩니다. 남는다고 해서 등록해서 다음 시즌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현재는 이미 티오가 3명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. 그럴 때는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대신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자녀 연봉은 다 지급을 해야 돼요. 이강인 선수에게 발렌시아가. 그래서 자녀 연봉 다 받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이 없기 때문에 FA 자유계약 선수로 이적료 없이 자기가 원하는 팀으로 좀 더 수월하게 이적할 수도 있습니다.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그 팀 입장에서는 이적료가 없고 그냥 주급, 연봉만 챙겨주면 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 좀 더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계약 해지라고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. 제가 2+1이라고 했던 거는 그 1의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, 이거는 좀 애매한 방식인데 팀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뭐 뛰는 방법도 아닌데, 이게 만약에 등록 문제가 이제 1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2군, 뭐 리저브 이런 데로 내리는 방법도 있어요. 1군 등록이 안 되니까 또 팀도 떠날 수 없어요. 만약 마땅한 이적처나 임대처가 없을 경우. 그런데 또 구단은 뭐 자녀 연봉을 계약 해지해가지고 그냥 주기 싫다, 우린 그래도 리저브라든지 이런 데 두고 싶다,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이랬을 때는 둘 수는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. 만약에 서로가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한 번 올라갔을 때 밑으로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조건, 옵션에 있다고 한다면 못 내려요. 만약 그런 조항이 있거나 혹은 선수가 완강히 반대하면 이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+1이라고 했던 건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제가 봐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여요.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임대를 포함으로 한 완전 이적,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게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서 자유계약으로 이강인 선수가 다른 팀으로 떠나는 이 방법만 남았다,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여름에는 새로운 팀으로 간다는 건데, 지금 현재 뭐 그동안 거론됐던 팀들은 있었어요. 몇몇 팀들이 있었잖아요. 여러분 다 들으셨을 텐데. 근데 이강인 선수가 거절하거나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조금 다 무산됐고요. 남은 팀은 한 2팀 정도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는 스페인의 일부인 마요르카가 있고요. 네덜란드의 페노르트가 있습니다. 이 두 팀이 지금 현재는 가장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데,
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오퍼를 했다라고 지금 현지 보도가 나오는 건 스페인의 일부 팀인 마요르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마요르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마요르카는 왜 공식적인 오퍼를 했을까? 이강인 선수에게.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, 그 필요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.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쿠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쿠보랑 함께 뛰는 어떤 포메이션, 전술상의 어떤 특징,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왜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인 오퍼를 했을까?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아시아 선수에 대해서 마요르카가 좀 친근한 것 같아요. 현재 쿠보도 있지만 예전에 기성용 선수 잠깐 얘기는 했지만 있었잖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감독이 루이스 가르시아입니다. 근데 그 여러분들 리버풀에서 있었던 누간지 아닙니다. 그 감독. 이 감독은 과거에 선수 시절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. 중앙 수비수 출신인데 우리가 아는 그 감독은 아니고. 근데 이 루이스 가르시아가 중국이나 사우디와 같은 데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마요르카의 그동안 행보도 그렇고 현재 쿠보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,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대한 이해나 뭐 그런 어떤 거리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.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건. 첫 번째는 득점력 부족이 있어요. 이 마요르카가 이제 2부에 있다가 이번에 승격을 했습니다. 그전에는 1부에 있다가 이렇게 약간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엘리베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팀이기도 하는데, 이번에 승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시즌 지금 2경기를 치렀는데 그 전에 프리시즌을 할 때 7경기를 치렀거든요. 승률은 괜찮았어요. 6승 1패였는데 7경기에서 프리시즌 때 8골밖에 못 넣었습니다. 실점은 3실점밖에 안 했어요. 굉장히 짠물 수비였는데 득점력이 잘 안 터졌었거든요. 앞쪽에 지난 시즌 2부에 있을 때도 골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프라치가 10골인가? 그밖에 못 넣었어요. 그 이상 넣은 선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보강을 좀 공격수들 했거든요. 공격수를 약하니까 뭐 앙헬 루이스라든지 이런 몇 명을 했는데 그렇게 파괴력이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여전히, 물론 지금 나리가 2경기는 괜찮았어요. 골도 넣고 1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득점력이 좀 부족하다. 그래서 공격적인 자원들을 좀 계속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. 막판에.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이 팀은 주로는 이제 4-2-3-1 혹은 4-3-3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.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. 그 2선, 뭐 4-3-3으로 쓸 때는 미드필더의 위에 올라와 있는 약간 공격적인 미드필더, 아니면 4-2-3-1을 쓸 때는 원톱 밑을 받치는 요 2선 쪽 공격 라인들. 여기가 약간 좀 주력급들, 지난 시즌 뛰었거나 현재도 좀 올 시즌 활용해야 되는 선수들이 좀 나이가 좀 있어요. 30대 중반들입니다. 예를 들어서 그 공격형 미드필더, 지난 시즌 그 주력으로 뛰었던 살바 세비야 선수가 만으로 37이에요. 우리 나이로 따지면 부록 거의 가까운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다른 이 다니 로드리게스도 만으로 33살입니다. 좀 부담스럽죠. 그래서 이번에 사실 쿠보도 다시 재임대한 거잖아요. 지난번에 예전에 한 2시즌 전인가 마요르카 한번 임대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한 것도 2선 쪽에 좀 젊은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기동력이 좀 필요하다.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.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4-3-3이나 4-2-3-1을 쓰지만 라리가가 전체로 약간 그 어떤 유행이 있냐면 수비할 때는 두주 수비 4-4에서 뻥치는 역습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. 왜냐면 라리가가 전체로 선수에 대한 뎁스가 좀 엷어지거나 보강이 돈이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, 그러면 딱 가둬놓고 있다가 땅 치려고 할 때는 조금 더 젊은 선수들이 기동 있게 나가, 이게 좀 필요하고, 또 앞쪽에 빠른 선수들이 튕겨나갈 때 그 선수에게 볼을 정확하게 찔러주는 선수가 좀 필요하잖아요. 이게 이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.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지금 마요르카가 원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유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다른 이제 그러면 쿠보하고 공조는 어떠냐는 거예요. 지금 많은 분들이 쿠보가 세컨에 뛰었는데요. 맞습니다. 쿠보가 바로 지난 주말에 알라베스와 경기할 때 4-2-3-1을 썼는데 마요르카가 최전방에 프라치를 세워놨고요. 2선에 다니 로드리게스, 쿠보를 가운데 음불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투 미들 밑으로 해가지고 루이스 대 갈라레타하고 바바 이렇게 세워놨는데, 쿠보를 이제 가운데 세워놨기 때문에 이러면 이강인 선수가 쓸 수 있는 그 위치 아닙니까? 여긴 쿠보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? 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사실 이게 제가 첫 번째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를 원한 이유하고도 겹치는 거예요.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좀 뿌려주거나 기동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나이 든 선수들이 그 위치에 많으니까 쿠보를 그 위치에 세운 겁니다.
근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를 데려온다면, 이강인 선수 이적해 온다면 이강인 선수를 거기다 놓고 쿠보는 사실 공격 쪽은 다 쓸 수 있는 선수인데 사실 조금 더 쿠보의 능력을 뻥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는 어디냐? 윙포 쪽입니다. 측면 쪽에서 훨씬 더 볼을 갖고 드리블 칠 때 속도감 있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쿠보가 사이드에서 돌파에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 딱 뿌려줄 때 좋은 호흡이 될 수 있어요. 예. 사실 이 두 선수는 지금 뒤에 딱 있는데 뭐 이강인 선수 딱 가리키는 모습도 있고 우리가 뭐 그 유럽에서도 정말 최고의 젊은 재능들 할 때 두 선수가 같이 오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 번 올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2001년생 동갑내기고 서로 왼발을 잘 쓴다는 공통점도 있는데 같이 성장하면 좋죠. 물론 라이벌 의식이 있으니까 뭐 우리 이강인 선수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선수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좋은 거 아닐까요? 근데 어쨌든 마요르카에서 함께 뛴다면 공존 충분히 가능하다. 이강인 선수는 중앙에서 뿌려주고 쿠보는 사이드에서 돌파에 들어가는 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리고 굉장히 주말마다 화제가 좀 될 것 같긴 해요. 물론 아직 모릅니다. 이적 시장 한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. 마요르카가 좀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좀 판단하면 되겠죠. 이강인 선수 선택이에요. 남은 이제 한 일주일은 이강인 선수를 위한 시간이 될 텐데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선택이 확정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할 수 있을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